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입니다. 곧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거고요.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6학년 1학기, 한 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6학년이 되면은 교과목에 이제 변화가 조금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일단 6학년 1학기 사회는 한국사, 현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6.2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6학년 2학기 사회는 이제 역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요. 6학년 될 때 우선순위는 5학년 때랑 똑같습니다. 1순위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영어, 그리고 독해와 독서. 그리고 3순위는 사회과학, 한국사, 그리고 4순위는 뭐 경시대회, 영재반 이렇게 됩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6학년은 이제 진로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진로 큰 그림 그리기에서 두 번째 단계인 이제 고등 입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때거든요.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때랑 우리 아이들 때에 공부, 시험 문제, 입시 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큰 그림, 그다음에 진로 큰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시행착오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일단 1순위인 수학을 보면요.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1순위니까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데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계속 초등까지 뭐 중등도 마찬가지인데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연산,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 근데 승부는 내신 문제 해결력에서 납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 해결력을 제대로 기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연산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고요. 내신 문제 해결력 제대로 기르는 데 집중을 하는데 한 학기에 2권입니다. 한 학기에 2권을 풀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 이제 선행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아이들이 다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제 중학교 수학 심화 선행까지 진행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년 심화를 계속하면서 선행은 최소한 응용은 탄탄하게 응용 이상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근데 선행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응용은 탄탄하게 선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선행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은 자기 학년 응용 탄탄히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자기 학년 응용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뭐 심화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응용 선행에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선행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위권이라는 얘기는 전학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학년 적어도 응용까지는 좀 탄탄하게 하고 다시 자기 학년으로 와야지 자기 학년 수학을 좀 의미 있게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적 기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순위인 영어는요, 이제 내신 영어입니다. 내신 영어. 그래서 내신 영어 대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뭐 듣기는 이제 계속 꾸준히 20분 진행을 하고요. 내신 영어 대비해서 이 시기에 핵심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중등 영어 문법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요번 이제 6학년 때 충분히 중등 영어 문법 대비를 진행을 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영어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영어로 돌아섰기 때문에 단어 수거, 뭐 독해 이것들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책 읽기 위주로 진행해 온 아이라면은 아직도 이제 책 읽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은 그냥 이제 중등 내신 대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는 9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1등급이거든요. 그리고 내신 고등학교 가서 이제 내신 경쟁에 들어가더라도 고등학교 선택을 뒤에서 제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 선택 얘기를 할 건데
음 영어 내신 2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신 경쟁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네 그러면은 수능 1 등급, 내신 2 등급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뭐 90점 좀 아래 오더라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수능 2 등급, 내신 2 등급, 네 이 정도만 어 맞 맞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대입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아직은 네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신 영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해 보는 시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 순위는 이제 독해와 독서입니다. 자 5 학년 때는 독서와 독해였어요. 네. 근데 이제 6 학년 때는 독해와 독서입니다. 독해가 앞쪽으로 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일단 독서는 6 학년 1 학기가 그 6.25 이후에 현대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현대사까지. 그래서 6 학년 1 학기까지는 현대사 대비 독서로 이제 독서에 집중을 하고요. 6 학년 1 학기 현대사가 딱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그냥 비문학 독서 꾸준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 독서이기 때문에 과학도 괜찮고 사회도 괜찮고 역사를 계속 읽어도 괜찮고요. 역사에서 세계사로 넘어가도 되고 뭐 심리학, 철학 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손에서 놓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네, 꾸준히 많이는 못 읽을 거예요. 시간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놔 버리면은 이제 비문학 독서 읽기 능력이 점점 이제 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는 독해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어 독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이나 영어보다 더 참 애매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책 읽기를 통해서 독서 능력, 읽기 능력이 잘 탄탄하게 길러진 아이라면은 독해 연습을 하는 게 효과를 바로 볼 거예요. 네. 효과를 분명히 보게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 독해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빨리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한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읽히긴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해온 아이라면은 책을 꾸준히 보면서 독해 문제집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독해력이 이제 올라올 건데, 이제 혹시나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 독서력이 이제 중하에 있는 아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강, 네 인강을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이때 인강을 이제 잘 골라야 돼요. 좀 쉬운 걸로요. 네 딱 들었는데 '아 이렇게 돼야 되지.' 인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은, 안 그래도 이제 그 읽기 능력 자체가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소화를 못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기타 등등을 보면은 일단 이제 사회과학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다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공부 습관, 공부 능력, 학습 습관, 학습 능력이 탄탄하게 잘 길러진 아이라면은 앞에 있는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하면서도 사회과학도 막 해낼 거예요. 네. 해낼 건데,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은 못합니다. 네. 정말 무리한 요구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은 일부라도 제대로 해 보기만 해도 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일부라도 제대로 하는데 도움을 또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쉽게 아이를 쉽게 이해시켜 주는 인강을 찾아서 사회과학 전체 교과 내용을 다 인강을 막 들으면서 또 막, 왜냐하면 인강 들었다고 또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시간이 막 분산이 돼요. 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일부라도 좀 제대로 해 보는 경험을 하면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쉽게 이해시켜 주는 인강을 잘 찾아서 네 부분이라도 활용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시대회 영재반은 뭐 5 학년 대비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이면서, 네 전국 기준 상위권이면서 그쪽으로 진로도 정한,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가능성이 높은 그쪽 방향의 진로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라면 해도 되는데, 그런 아이는 소수예요. 정말 소수고 나머지 다수의 아이들은 지금 경시대회 영재반 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굳이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하위권이라면, 네 뭐 사회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하위권이라면 당연히 전과목 학원 보내봤자 못합니다. 네. 전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두 과목에 집중을 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공부와 관련해서 시도해 볼 만한 것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럴수록
하위권일수록 더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 보는 게 네 그게 좀 유의미한 네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초등 6 학년 대비의 핵심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린 수학이 되게 절대적이에요. 저희 애는 이제 초중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최상위권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애를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 애와 비슷한 실력의 주변 아이들이 해온 것들을 보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수학 잘해야 돼요. 이공계로 가는데 수학에서 네 실력이 여의치 않으면은 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계는요. 수학을 잘하면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면 인문계는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상태에서 수학을 잘해 버리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 아이가 그랬어요. 수능 100점 수학 100점 맞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으로 이미 대입의 절반 이상이 네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정도로 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속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2021 년도에 발표하는 수능 개편안 네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2021 년도 초등학교 6 학년, 5 학년, 3 학년, 4 학년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개편안이거든요. 그리고 수능 개편안만 발표하지 않고 대입 전체 개편안을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적용되는 입시안이 뭔지 수능안이 뭔지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전을 짜야 되니까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 입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 진로 큰 그림 4단계 내용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고등 입시 고민 시작인데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있고요. 고등학교 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이렇게 9가지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뭐 다르게 그룹핑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룹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재고, 특목고, 과고, 특목고, 외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9개의 그룹핑 한 고등학교 중에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자가 아니라 고민을 시작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주요 과목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전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음 까지 쌓아야 되는지 이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어 특목고 외고로 간다고 쳐요. 특목고 외고로 간다고 하면은 특목고 외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 특목고 외고 출신이라고 해서 주요 대학들이 무조건 다 오케이 하진 않아요. 특목 자사고 들어갔을 때 더 중요한 거는요. 입학이 아니라 그 특목 자사고 안에서 고등학교 동안의 내신 성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지만 특목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가 그 특목 자사고에 들어갔었을 때 갔을 때에도 그 학교에서의 내신이 상위권에 들어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주요 대학을 좀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신 성적이 하위권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단 기준을 좀 정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 학년 시기는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인지 어느 그룹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고민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고민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조사해 보고 찾아보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럼 뭘 찾아야 되냐? 뭐 그냥 당장 생각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할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이제 특목고가 뭐가 있는지, 영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영재고인지, 그다음에 특목고는 뭐가 있는지, 외고는 뭔지, 과고는 뭔지, 네, 그다음에 그 특목고들은 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공부를 세게 하는 데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조사를. 네, 시작을 하시고 물론 이제 그것만 보고 아이의 그 고등 입시를 정하면 안 되죠. 네, 아이의 실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향, 그다음에 아이의 진로도 같이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인제 중학교 2 학년 3 학년 됐을 때 막 하면은 좀 늦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다." 네 고등 입시에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고요. 곧 6 학년이 되는 초등학교 5 학년 아이들을 위한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